그 초반에 이제 하여튼 그 저기 트루 폴스에서 많이 점수들이 갈렸고요. 그다음엔 그 K nearest neighbor 클래스파이어에서 K가 이제 작을 때, 그러니까 뭐 1, 뭐 2, 뭐 이럴 때에는 이제 그게 하이 베리언스냐, 하이 바이어스냐, 혹은 바이어스는 그러니까 이제 바이어스가 높으면 뭐죠? 언더피팅인가요? 오버피팅인가요? 네, 언더피팅이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뻔히 이제 1차 함수가 아닌 경우에도 이제 우리는 함수를 1차 함수를 정의를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를 이제 하이 베리언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네, 그래서 뭐 그 앤드류 강의에서도 나오지만 뭔가 이제 이쪽이 집의 크기고 이게 집값이죠, 집값. 그러면 이게 점들이 이렇게 찍히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집이 이제 커진다고 해도 값이 이제 비례해서 증가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커지죠. 그래서 이제 1차 함수를 이걸 피팅하면은 뭐 대충 글쎄요, 뭐 한 이 정도가 될 텐데, 그러니까 데이터는 분명히 여기서 이제 꺾어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뭔가 데이터는 이렇게 좀 휘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확보한 트레이닝 데이터도. 그런데 얘를 우리는 이제 1차 함수로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1차 함수가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표현력의 한계 때문에 이제 뻔히 이제 보고도 못 맞추는 요걸 이제 바이어스가 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이제 언더피팅이 돼요. 그 다음엔 이제 오버피팅은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제 트렌드는 가장 그러니까 적절해 보이는 것은 이런 라인이 되겠죠. 네, 이런 라인인데 이제 우리의 데이터에 대한 어떤 데이터에서 발생하는 이런 좀 크고 작은 이제 자잘한 오차 때문에 네, 우리는 요 파란 라인을 얻고 싶은데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파란 라인을 정확하게 우리 데이터가 요 파란 라인을 정확하게 따른다라고 하면 이제 모든 데이터들은 이 어떤 뭐 이게 예를 들면 y는 또 텍스다라고 하면 요 라인 위에 정확하게 있어야 될 텐데 이제 보통의 경우 이제 우리 데이터도 무슨 옵저베이션 노이즈라든가 아니면 뭐 가우시안 노이즈가 적당히 이제 섞여서 그 이제 따라야 되는 어떤 그 참인 추세선보다 아니면 그 리그레션 라인보다 이제 더 올라가거나 더 내려가거나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델의 캐패시티를 너무 키우면 이게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막 출렁출렁하면서 그렇죠? 네, 그리고 막 이렇게 데이터를 다 지날 수 있어서 우리 모델은 네, 여기 위에 이렇게 다 데이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휘어진 거고 이렇게 많이 휘어지게 되면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는 뭐 요 부드러운 추세선을 이제 구하지 못하고 데이터가 갖고 있는 어느 정도의 이제 에러에 이제 좌지우지 당하는 약간 그게 하이 베리언스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베리언스는 이제 보통 이 추세선을 따르는 게 우리가 원하는 어떤 가장 이상적인 데이터인데 데이터 자체가 가진 어떤 베리언스 혹은 데이터가 갖고 있는 그 노이즈라는 그 양의 디펜던트 갖고 이렇게 많이 출렁일 때 우리 모델은 이제 좀 더 이게 안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하이 베리언스라는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하이 베리언스는 뭐 똑같은 말로 이제 오버피팅이 되죠. 그다음에 K nearest neighbor를 이제 오버피팅 그다음에 언더피팅으로 찾아보면 네, 이런 이미지가 나오는데 보면 이제 그 시험에서 나왔던 상황은 이제 K가 이제 1이었을 때를 이제 이야기를 했죠. K가 이제 작을 수 있는 아주 가장 작은 상황. 그럴 때는 K nearest neighbor의 어떤 그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더리를 그려보면 대충 이제 오른쪽과 같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네, 한 이 정도 꺾이기를 원하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꺾이기를 원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봤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그 합리적인 라인이라면 이거는 지금 그 데이터 K가 1일 때는 그 데이터 하나하나가 다 그 주변의 그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더리는 일단 다 점령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이상하게 막 하나가 좀 이상한데 발견됐다. 그럼 얘 때문에 또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더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또 좌지우지 되게 돼요. 그래서 K가 1일 때는 이게 베리언스가 굉장히 큰
그러니까 하나하나 데이터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부완해동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이즈 성분 때문에 우리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더리도 역시 출렁이게 되는 안 좋은.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의 추세선은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생겨 있을 것 같은데 저거는 그런 어떤 변화를 오히려 못 가지고 그냥 거의 이제 이런 어떤 쭉 어떤 라인 하나가 됐죠. 이런 경우는 이제 K가 이제 굉장히 좀 지나치게 컸을 때에 저렇게 돼요. 네, K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따져보면 이제 어떤 한 점을 딱 찍어서 네, 그 점이랑 가까운 어떤 K 니어리스트 네, 네이버를 따지면 이제 뭐 네. 그래서 네, K가 크면 클수록 그래서 바이어스가 더 큰 상황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모델을 더 간단한 거를 쓸 때와 이제 비슷한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트루 폴스 중에 이제 소프트맥스 로스 혹은 그 로지스틱 로스 혹은 저기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혹은 이제 그냥 네, 바이너리를 띄어서 이제 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0이 될 수가 있느냐. 그건 이제 뭐 그 강의에서도 이제 그거가 이제 0이 정확하게 될 수는 없다라고 이제 나왔었고, 그 다음에 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이렇게 정의가 되죠. 이건가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 트루 클래스에 할당된 우리 모델이 예측값으로 할당한 어떤 그 확률값에 이제 로그를 해갖고 네, 여기다 마이너스를 해갖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이해가죠?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언젠가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가 이제 뭐가 있냐면 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과연 뭐냐? 혹은 이제 그 KL 다이버전스가 이제 일반적인 어떤 형태가 되거든요. 크로스 엔트로피랑 똑같은 말이지 KL 다이버전스인데 KL 다이버전스는 이제 뭐 들어본 사람 KL 다이버전스 풀백 라이브러 다이버전스 KL 다이버전스 안 들어본 사람 안 들어본 사람 네. 그 KL 다이버전스는 이게 뭐냐면 확률 분포가 있어요. 확률 분포. 그러니까 주사위가 이제 총 가질 수 있는 값이 이제 1에서 6까지의 그 정수값을 가지고 뭐 주사위는 예를 들면 뭐 네, 그냥 평범한 주사위라면 확률값이 다 6분의 1씩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겠죠. 네, 근데 어떤 주사위는 좀 이상한 주사위가 있어갖고 확률 분포가 2에서 좀 훨씬 높고 1은 되게 조그맣고 이제 3은 또 이제 그대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네, 한 3 그대로 4는 또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이제 6분의 1씩 걸리고 여기선 12분의 1 그 다음에 6분의 1인데 여기서는 이제 3분의 1 이러면 아마도 합이 1이 되겠죠? 되나요? 되죠? 네. 되죠? 네. 그러니까 이런 확률 분포가 있어요. 그 다음엔 또 다른 확률 분포로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뭐 또 다양하게 있겠죠. 그러면 이 주사위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양한 어떤 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아니라 어떤 좀 어떤 이상한 확률을 가진 주사위들이 있을 때 어떤 주사위들은 좀 비슷한 확률 분포를 가지고 어떤 주사위들은 서로 굉장히 다른 어떤 확률 분포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확률 분포랑 분명히 다르죠. 그러면 확률 분포들 간에 우리가 거리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거리. 그러니까 두 점 간의 거리는 뭐 알죠? 뭐 그 좌표값 빼기 해갖고 제곱해갖고 이제 다 합한 다음에 스퀘어 루트 취하면 그게 이제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두 점이 굉장히 멀면 이제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시밀러리티 혹은 유사도 혹은 이 거리를 이제 내적 값으로도 또 정의를 하죠 우리가. 그래서 뭐 초반에 배웠던 그 템플릿 벡터를 이렇게 내적을 시켜서 이제 스코어를 뽑아낸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비슷한 얘기였고요. 그래서 이제 확률 분포에서의 그러면은 거리는 이제 어떻게 정의가 되냐 하면 이게 이제 확률 분포라는 거는 어떤 함수이고요. 확률 분포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함수가 되고 그 함수가 정의되는 이 도메인이 있어요. 그 1부터 6까지의 값에서만 정의가 되는 거죠. 만약에 주사위라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해당 그 매핑되는 어떤 확률 값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확률 값들을 여기 도메인에서의 x 값을 이렇게 쭉 써놓고
그걸 이제 고정시켰을 때에 해당 확률을 이런 벡터로 생각한다면 12분의 1, 3분의 1, 6분의 1, 12분의 1, 6분의 1, 6분의 1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원래 주사위는 뭐 6분의 1, 6분의 1 이렇게 해갖고 또 6분의 1이 총 6개가 있는 이런 벡터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즉 이 두 개의 벡터가 얼라인이 되어져서 이 첫 번째의 디멘전이 나타내는 값은 이제 1에서의 확률값, 얘도 1에서의 확률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얼라인을 시켜놓고 벡터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두 개의 벡터를 그냥 그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구하거나 아니면 이제 내적을 구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디스턴스나 이제 그 어떤 그 유사도, 확률 거리 간의 이제 유사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또 이제 다른 경우는 예를 들면 아주 극단적으로 역시 1에서부터 6까지 정의가 되어 있는데 1에서의 확률은 다 1, 2, 3, 4까지는 다 0이고 이제 5와 6에서는 이제 뭐 2분의 1씩 이렇게 정의가 된 확률 분포가 있어요. 이거는 주사위는 1부터 4는 절대 나오지 않는 주사위예요. 이렇게 써 있긴 하지만. 그러면 이런 확률 분포는 이제 벡터로 나타내면 0이 4개 있고요. 그 다음엔 2분의 1, 2분의 1이라고 하는 또 6차원의 벡터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의되는, 이 함수가 정의되는 어떤 도메인 혹은 그 정의역만 똑같다면 그리고 그 정의역에서의 그 원소들을 그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쓰고 그거에 해당 프로바빌리티들을 쭉 나열을 하면 어떤 하나의 리스트 혹은 벡터를 만들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얘를 벡터로 생각을 하면 그냥 거리를 그냥 구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확률은 이제 이렇게 거리를 구하는 게 일반적이진 않고 이제 확률이라고 하는 벡터는 이제 그 컨스트레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은 안 되고 당연히. 그다음에 합이 1이라는 어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확률 분포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6차원 벡터여도 네, 6차원 벡터여도 이게 자유도로 따지면 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자유도는 이제 5를 가져요. 5.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총 6가지의 이제 확률값이 합이 1이라 그러면 내가 5개의 값만 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1 빼기 이 5개를 빼면 그 마지막 값이 결정이 되죠.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어떤 조절의 폭이라는 게 총 5개의 숫자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0에서 1 사이 내에서 그리고 확률의 합이 이제 1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범위에서.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뭐 이런 좀 확률이라고 하는 벡터는 이렇게 6차원짜리 벡터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거를 좀 이런 확률이라는 특성을 좀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디스턴스나 혹은 유사도를 좀 조금은 더 이렇게 좀 잘 정의를 하는 거예요. 디자인을 좀 잘해서 디스턴스 메저를. 네, 그래서 그 디스턴스 메저로서 이제 확률들 벡터들에서 디스턴스 메저로 정의를 한 것들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KL 다이버전스 혹은 뭐 풀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 뭐 이런 게 있어요. 풀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 네, 그다음에 이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나도 이거는 뭐 정확한 뜻은 모르겠는데 이게 뭐 그런 미적분학 뭐 이런 데서 좀 나왔던 것 같고 네, 뭐 하여튼 그렇긴 한데 뭐 잘은 모르겠고 이건 그냥 디스턴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건 디스턴스. 그러니까 다이버전스는 곧 디스턴스다. 그 다음엔 이제 확률상에서의 이제 디스턴스를 보통 이제 다이버전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엔 이제 디스턴스를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 하면 KL 다이버전스는 자 이제 디스턴스 혹은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수학적인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매트릭. 매트릭은 이제 뭐냐면 이게 디스턴스랑 이제 똑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매트릭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수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학적으로 좀 굉장히 엄격하게 정의된 텀이에요. 그러니까 디스턴스를 우리는 뭐 글쎄요 코사인 시밀러리티도 알고 있고 뭐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도 알고 있고 뭐 L1 디스턴스도 이제 있겠죠. 즉 무슨 소리냐면 1,2, 뭐 4,8 이 두 개 벡터 간의 L1 디스턴스는 1 빼기 4 해갖고 3 해갖고 이걸 제곱 그 다음에 6의 제곱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취해서 이걸 더해준 게 그냥 이게 L1 디스턴스가 되죠. 그럼 L 인피니티 디스턴스 뭐죠? L1 놈이나 디스턴스나 결국은 똑같은 말이거든요. 놈. 그러니까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에서 배웠던 L1 레귤러라이제이션, L2 레귤러라이제이션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네, 이거의 L1 놈은 얼마죠? 3이 되죠. 3. 그렇죠? 1제곱, 아니 1의 절대값, 2의 절대값. 그 다음에 저기 L2 놈은 1제곱, 2제곱 해갖고 이거가 되고요. 그죠? 그러면 L3 놈은 1, 3승, 2, 3승, 스퀘어 루트 3,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3분의 1승. 이게 그래서 우리가 LP 놈이라고 불렀었죠. 혹은 LP 놈. 이렇게. 그래서 이건 L3 놈이에요. 뭐. 그 다음에 이게 L 인피니티 놈은 그때 이제 기억을 되살려 보면
1의 무한대승, 2의 무한대승에다가 이제 무한대승분의 1 해갖고 얘가 제일 얘랑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요거 약분돼 갖고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 이거 p승 해갖고 p분의 1 해갖고 리밋을 p를 이제 무한대로 건 거여서 이건 어쨌건 맥스 값을 뽑아내는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엔 요 놈이라고 하는 거. 놈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는 벡터의 길이를 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랭스가 랭스 우리가 생각하는 벡터의 길이라고 하는 랭스가 수학적으로는 그냥 놈이라고 이걸 불러요. 이름을. 그 다음에 이제 벡터의 거리는 길이가 한 벡터의 길이가 아니라 두 벡터 간의 거리는 두 벡터 차이를 구한 다음에 즉 1, 2, 4, 8에서 우리가 여기서 했을 법한 4 빼기 1 그러니까 3, 8 빼기 2, 6 이 하나의 벡터를 일단 차이 벡터를 만들어 놓고 얘에 대해서 놈을 구하면 요 1,2, 4,8간의 디스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서 L1 디스턴스는 이제 3 플러스 6 해갖고 9가 되고 L 인피니티 디스턴스는 뭐냐면 똑같아요. 3의 무한대승 이제 6의 무한대승 한 다음에 이제 무한대분의 1승 해갖고 이제 맥스 값을 뽑으면 이제 6이 되는 6이 그러니까 디스턴스가 되는 거예요. L 인피니티 디스턴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스턴스라는 개념이 하여튼 뭐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그게 이제 얼마나 다른지를 나타내는 그 거리 개념이다.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수학적인 말로 이제 매트릭이라고 한다면 이 매트릭을 만족해야 되는 어떤 정의들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조건식이 있어요. 요구 조건. 그래서 그 요구 조건들이 뭐냐면 뭐 세 가지 요구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그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 저기 그거 삼각형에서 그러니까 두 변을 아무거나 잡아서 이제 두 변의 길이의 합을 내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더 커야 된다. 이게 이제 삼각 부등식이라고 불렀나요? 이게 뭐 하여튼 이게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거든요. 이거를 이제 벡터 놈들에서 그러니까 L 인피니티는 이게 만족이 되느냐? L2 놈은 이게 만족이 되느냐? L1 놈은 이게 만족이 되느냐? 이걸 우리가 다 따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는 이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는 아는데 L 인피니티로 따졌을 때 이 변의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1,2고 이게 4,8이고 예를 들면 이게 뭐 5,7이에요. 예를 들면 그럼 이 둘 간의 길이를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L1, 2, L 인피니티 이런 놈들로 혹은 디스턴스들로 구할 수가 있고 그 길이를 그런 어떤 기준으로 할당했을 때의 요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 요놈 길이의 합이 요놈보다 더 항상 크냐 요거를 따졌을 때 여기 만족을 하면 이걸 우리가 매트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게 되고 이제 뭐 두 번째 조건은 이제 두 개가 똑같은 게 벡터가 들어가면 디스턴스 항상 0이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엔 이제 세 번째 조건 이게 그러니까 거의 저기 두 번째 조건인가 그런데 이제 그 조건 중에 하나는 이 교환 법칙이 성립해야 돼요. 즉 1,2 벡터, 4,8 벡터 이 두 개 벡터를 요 순서대로 넣었을 때 나오는 디스턴스와 이걸 이제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넣었을 때 나오는 디스턴스가 또 똑같아야 이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또 매트릭이 또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돼요. 네.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찾아보면 뭐 매트릭 어쩌고 뭐 많이 나오고 이 매트릭이라는 게 이제 또 굉장히 또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 최근까지도 이렇게 이 디스턴스 하나 잘 정의하면 약간은 좀 하나 하여튼 뭐 잘 키운 뭔가가 이렇게 좀 일당백을 해주는 것처럼 디스턴스 하나 잘 정의하면 그 이후에 내가 뭔가를 하는 뭐 머신러닝을 하든 뭐 그 디스턴스를 갖고 뭐 KNN을 하든 그러니까 KNN도 우리는 얼핏 생각을 해보면 그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들로 K nearest neighbor를 쭉 소팅을 해갖고 가까운 순서 가까운 애들을 그렇게 정했었어요. 근데 그 디스턴스를 L 인피니티 아니면 L1 놈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정의된 놈들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하여튼 디스턴스 잘 정의하면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굉장히 퍼포먼스가 이렇게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렇게 좌지우지되고 뭐 그래서 최근에 또 뭐 굉장히 좀 뭐 핫한 어떤 그런 이제 디스턴스로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얼스 무버 디스턴스 혹은 뭐 와설스타인 디스턴스 그 이름을 나도 잘 모르겠어요. 와셜스타인인지 뭐 하여튼 그래서 그 제너러티브 애드버서리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기에서도 그런 디스턴스를 조금 더 잘 정의된 거를 좀 써서 똑같은 어떤 딥러닝 문제를 풀어보면 좀 더 잘 풀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이제 와설스타인 디스턴스라고 와설스타인 간 혹은 겐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이제 텍스트 쪽에서 이제 그 이런 이제 얼스 무버 디스턴스 뭔가 지구를 움직이는 디스턴스다. 뭐 이건데 이제 얼스는 이제 뭐 이렇게 지구가 주로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뭐 흙 아니면 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두 돌의 무대기가 있을 때 한쪽 네, 돌을 이렇게 다른 쪽으로 이렇게 옮기는 디스턴스, 뭐 약간 이런 거.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약간 이제 약간은 말장난을 시켜갖고 이제 이 얼스 무버가 아니라 이제 월드 무버 디스턴스라고 이제 정의가 된 게 뭐가 있어서 요게 이제 뭐 최근 한 1, 2년 새에 좀 나와서 또 다양하게 또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뭐냐 하면 와설스타인 디스턴스니 아니면 이런 디스턴스들이 약간 좀 그런 거예요. 그 좀 이런 게 있어요. 에딧 디스턴스라는 게 있어요. 에딧 디스턴스. 에딧 디스턴스는 뭐냐면 이제 뭔가 수정 거리예요. 수정 거리. 수정을 해야 되는 거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뭐 예를 들면 I study 이군요. I study hard가 있고 I study 뭐 예를 들면 very hard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거리로 따지면 뭐 100오버즈로 따지면 뭐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에딧 디스턴스들은 이제 주로 이제 개념이 뭐냐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갈 때 어떤 그 수정을 해야 되는 거리가 돼요. 이게 이제 에딧 디스턴스. 에디팅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느냐. 그 총 수고의 양이 이제 에딧 디스턴스라는 개념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이걸 수정을 해야 되죠? 여기 없는 단어를 very라고 하는 한 단어를 내가 이제 추가를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게 이런 게 있어요. I study 그래요. 그냥 math hard. 이 문장에서 이 문장으로 바꾸려면 그걸 수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very는 넣고 이제 math는 빼야지 되겠죠. 그러니까 단어를 하나 추가를 해야 되는 수고와 하나 단어를 내가 없애야 되는 수고를 내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좀 말이 안 될 수 있지만 I put the desk out, I got the desk out. 그럼 뭐 데스크를 뭐 밖으로 끄집어내다. took이라고 그러죠. took. 그다음엔 뭐 I took out the desk.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이거는 무슨 어떤 에디팅을 하느냐? 바로 이 out이라는 단어를 내가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순서를. 그렇죠? 그래서 out이 이쪽으로 오면 이런 에디팅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순서를 바꾸는. 추가, 삭제, 아니면 순서를 바꾸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에딧 디스턴스가 이제 어디에서도 또 많이 쓰이냐면 이게 음성 인식 같은 데도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누가 헬로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그거를 뭐 0.1초 단위로 히읗자가 이렇게 발음이 하 이렇게 됐어요. 그다음엔 그 다음 0.2초 0.1에서 0.2초 사이에는 에라는 게 발음이 됐어요. 그죠? 헬로 이렇게 되면 누구는 헬로라고 하고 누구는 헬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뭔가 이 에라고 하는 발음이 확 늘어났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예를 들면 우리가 고지고대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만약에 따진다. 그러면 헬로 그다음에 헬로에 대한 뭐 이 총 거리 이 총 길이를 예를 들면 한 2초 정도라고 정의를 했으면 0.1초 단위로는 총 2초 내에 20번의 그 타임 스텝이 있잖아요. 그럼 20 디멘전을 벡터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0.1초 단위로 이제 측정된 어떤 시그널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헬로라고 이렇게 짧게 얘기했으면 뭔가 짧게 얘기하고 그냥 끝났죠. 그러면 이 뒤쪽은 뭔가 다 0으로 채워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거 두 개의 벡터를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하면 차이가 많이 좀 크겠죠. 근데 뭔가 이거를 내가 에디팅을 내가 허용을 해요. 그러면 중간에 내가 헬로라는 거를 중간에 2를 내가 쭈르륵 듀플리케이트 했다. 그래서 20 디멘전을 이렇게 뭔가 맞춰서 우리가 이제 비교하고자 하는 헬로라고 하는 그 단어, 거리를 구하고자 하는 그 타겟 그 어떤 객체의 그 벡터랑 최대한 내가 요 에디팅을 해갖고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놓고 그 다음에 거리를 한번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거의 이제 유사도가 거의 좀 굉장히 늘어난 상태가 되겠죠. 뭔가 그래서 이런 에디팅을 허용을 하고 그 에디팅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합리적인 이제 얼라인먼트 그러니까 추가, 삭제, 그다음에 수정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순서를 바꾸거나 이런 거를 좀 해서 벡터들을 뭔가 좀 얼라인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법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나 그런 것들을 이제 고지고대로 디멘전별로 이렇게 맞춰서 하는 게 이런 것들이 이제 에딧 디스턴스가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뭐 took out the desk 그다음엔 뭐 I took the desk out 이러면은 이제 뭐 고지고대로 첫 번째 나온 단어 똑같고 두 번째 나온 단어 똑같고
세 번째는 더와 아웃 뭐 이런 건 완전히 다르죠. 데스크와 더, 아웃과 데스크 이러면 완전히 또 얼라인이 안 돼 있으면 디스턴스가 굉장히 크게 계산이 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에딧 디스턴스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뭐 좀 이런 거 다 중요해요, 되게 머신러닝에서. 이런 하여튼 디스턴스라는 건 굉장히 코어한 어떤 좀 하여튼 요놈 좀 잘 정의를 해야 뭔가 좀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일단 먼저 해야 될 고민들은 약간은 이런 디스턴스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뭐 약간 이런 게 돼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디스턴스가 디스턴스고, 그래서 이제 그 확률 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확률에서의 디스턴스를 그러면 이 다시 이 쿨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얘는 이 쿨백 라이블러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이제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일단은 매트릭은 얘는 못 돼요. 그러니까 매트릭이 만족해야 되는 아까 그 세 가지 조건 중에 이 KL 다이버전스는 교환 법칙을 만족을 못해요. 그 교환 법칙 만족을 못하고, 네, 그냥 주사위가 그냥 아까는 좀 복잡했으니까 그냥 3개만 할게요. 그래서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이라는 주사위가 있어요. 그냥 주사위가 3개가 있고, 이게 확률 분포예요. 그냥 뭐 2분의 1, 3분의 1, 뭐 6분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확률 분포는 예를 들면 뭐 12 뭐 하여튼 뭐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거 뭐 한 요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러면 그거를 뭐 이거 확률 합을 1로 어떻게 맞출까요? 이거를 2분의 1로 하면 6분의 12분의 5 이렇게 맞추면 되나요? 뭐 하여튼 이렇게 이 두 개 확률 분포가 있어요. 그러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에딧 디스턴스는 그냥 잊어버려도 돼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에딧 디스턴스를 이 확률 쪽에다가 적용을 한 게 그게 그런 와서스타인 디스턴스라고 불리는 애예요. 뭐 하여튼 그런 게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디스턴스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거는 이제 확률 분포를 P라고 하고 이걸 Q라고 한다면, 이제 KL에 보통 표현을 이게 짝대기를 이렇게 두 개를 긋나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P 한 다음에 로그 P 마이너스 로그 Q가 돼요. 이거 맞나? 맨날 이게 나는 이 부호 때문에 헷갈리는데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네, 마이너스가 없는 거네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요게 이제 KL 다이버전스의 이제 정의가 되고요. 요거를 잘 보면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자, 우리는 이 확률 분포 요 두 개를 그냥 벡터로 따지면 디스턴스를 어떻게 구할까요? 그냥 빼기 한 다음에 제곱을 한 다음에 합을 해갖고 스퀘어 루트를 취하겠죠. 요게 이제 디스턴스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 이것도 한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이제 뭐냐 하면 PI, QI 이거여서 이제 2분의 1과 이제 12분의 1에 해당하는 이 얼라인드 된 요 두 개의 확률을 그냥 빼는 게 아니라 지금 로그를 해서 빼요. 로그를 해서. 네, 로그를 해서 빼고요. 그래서 로그 버전에서의 어떤 두 개 확률의 차이를 이렇게 계산을 해갖고, 이거를 뭐 예를 들면 제곱을 해서 합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이거를 그냥 더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뭘 하냐면 이 p 값을 해서 더해요. 이렇게 곱해서 더해요. 그러니까 로그 버전의 확률의 차이에다가 이 p가 갖고 있던 확률만큼의 어떤 가중치를 곱해서 이제 디스턴스에 이제 뭔가 합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고요. 이게 3분의 1에 또 로그 3분의 1 마이너스, 네, 여기서는 마이너스 로그 2분의 1이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또 6분의 1에다가 로그 6분의 1 마이너스 로그 12분의 5 이런 식으로 디스턴스를 구하는 게 이제 KL 다이버전스가 돼요. 제가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로그 버전의 확률의 차이를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엔 거기다가 웨이팅을 걸어요. 가중합을 내는 거예요. 그 가중치를 이 P와 Q 중에서 이 왼쪽에서 주어졌던 이 P를 써갖고 그 해당 확률만큼을 가중치를 걸어서 다 합산을 해주는 요 디스턴스로의 메저가 이제 KL 다이버전스가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래서 요 확률 분포가 굉장히 서로 이렇게 상이하게 다르면 얘는 디스턴스가 크게 나타나요. 혹은 저 다이버전스 값이 크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엔
네. 네, 아까 그 매트릭에서 내가 하나 조건을 잘못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똑같은 벡터가 들어갔을 때 0이 나온다가 아니라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어떤 벡터 두 개를 잡아도 그 두 개의 벡터 간의 디스턴스는 항상 혹은 그게 매트릭이 되려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즉 디스턴스라는 개념이 이제 음수가 나온다. 음수 디스턴스가 과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네, 생각할 수가 없어요. 뭐 네,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해도 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오고 그래서 뭔가 이제 네, 디스턴스 개념에서는 뭐 0보다 크거나 같은 디스턴스를 우리는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마이너스 디스턴스는 생각하기가 어려우니까 매트릭이라는 어떤 수학적인 어떤 그 디스턴스의 그 리거러스한 정의에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 그 0일 때는 그러면 언제가 0이냐? 그 이제 그 두 개의 벡터가 똑같을 때에만 그 디스턴스가 0이 나오도록 그런 조건을 만족해야 이제 매트릭이라고 불리고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값도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이너스 값. 즉 이런 거 같은 경우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P 값이 Q 값에 비해서 컸어요. 그러면 여기는 로그 버전 로그는 일단은 단조 증가 함수기 때문에 뭐 둘 중에 큰 놈은 네, 로그를 씌워도 두 개 다른 로그 씌우는 애보다 커요. 그러면 이런 경우 그러니까 네, 벌써 로그 3분의 1 빼기 로그 2분의 1을 요거에서 비교를 하면 얘가 더 작죠. 그러면 로그 버전의 차이도 음수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내가 뭐 제곱이나 이런 거 안 씌웠죠.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는 양수, 또 누구는 음수가 나와요. 그렇죠? 그럼 합해도 운이 안 좋고 음수도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선 다행히 음수 뭐 다행인지 아닌지 뭐 다행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이거는 음수가 안 나와요. 이렇게 정의를 하면. 그리고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음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값도 이렇게 생겨요. 마이너스 값이 한 번도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 확률 두 개 벡터가 있을 때 이쪽이 좀 컸어요. 그러면 이 합도 1이고 얘도 합이 1이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는 어디서 비교를 할 어느 시점인가는 그러니까 주사위 1, 2, 3이 있었으면 1에서 확률값이 더 컸다. 그러면 이제 얘가 더 컸어요 지금.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역전이 되는 게 분명히 생겨야 돼요. 그냥 합이 1이 돼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분도 생기긴 하나 총 합을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져요. 그리고 왜 그러냐? 바로 이 P라는 어떤 우리가 가중치를 걸어줘서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P가 크면 클수록 이제 우리는 거기에다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증명을 해보면 이제 뭐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요거는 네, 요게 그래서 KL 다이버전스가 되고요. 네. 확률 변수가 정의가 같아야만 쓸 수 있는. 그 도메인이 같아요? 그게 또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도메인이 같아야만 이게 쓸 수가 있는 거냐? 그게 이제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두 개의 주사위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 주사위는 예를 들면 그냥 뭐 주사위가 이렇게 면이 세 개밖에 없다. 그래서 1, 2, 3이라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페이스 밸류가 그러니까 주사위의 세 면에 이렇게 찍힌 점이 한 개, 두 개, 세 개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사위는 그냥 똑같이 생겼는데 예를 들면 이 주사위는 뭐 15, 16, 17로 이렇게 점이 많아요. 그러면 얘네들의 확률 분포는 두 개가 심지어 이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 하더라도 첫 번째 주사위는 그냥 1, 2, 3에서만 정의가 된 거고 어떤 애는 저 뒤에서 15, 16, 17에서 정의가 되는 3분의 1씩 정의가 되는 이런 식의 프로바빌리티가 돼요. 그렇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할까요? KL 다이버전스는 아니면 심지어 그냥 우리가 벡터로 따졌을 때 디스턴스를 어떻게 구할까요? 요걸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이제 이거는 도메인은 1, 2, 3 얘는 15, 16, 17에서만 정의가 돼서 이거는 아예 안 되는 거 아니야. 약간 내가 온라인이 일단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온라인 할 수 있어요. 왜? 그냥 여기 1 찾아가면 얼마죠? 확률이 0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15, 16, 17에서만 정의가 된 게 아니라 전 영역에서 다 정의가 되되 다른 곳은 다 0이고 난제로인 어떤 좀 그래도 유의미한 확률값을 가지는 어떤 그 값이 15, 16, 17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냥 이것도 쉽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와서스타인 디스턴스가 바로 이런 데서 나와요. 와서스타인 디스턴스는 뭐냐면 지금 이거는 이 주사위가 이런 게 있고요. 점점 좀 공간이 좀 그거 되는데 뭐 하여튼 뭐 예를 들면 뭐 한 7, 8, 9쯤에서 정의가 된 프로바빌리티가 있고 이 주사위는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긴 주사위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주사위랑 이 주사위, 이 주사위, 이 주사위, 또 이 주사위. 이게 보면 이거를 7, 8, 9로 하지 말고 그냥 좀 2, 3, 4로 할게요. 2, 3, 4, 2, 3, 4, 2, 3, 4. 그러니까 여기 2, 3이랑 여기 2, 3은 그래도 좀 겹쳐요. 그러면 디스턴스를 그냥 고지고대로 뭐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따지든 아니면 저 K의 다이버전스를 심지어 쓰든 어떤 게 그러니까 1번, 2번, 1번과 3번 1번과 3번의 디스턴스가 클까요? 아니면은 저기 1번과 2번의 디스턴스가 클까요? 네? 1번과 2번. 네, 맞아요. 전혀 오버랩이 없으니까. 그죠? 1번과 그런데 3번은 그래도 2, 3이라는 곳에서 좀 오버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주사위로 생각해보면 이게 그냥 주사위에 찍힌 점의 그냥 값의 차이일 뿐이지 어떻게 보면 이것도 또 이것도 또 예를 들면 이것도 그냥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측면 즉 세 가지의 서로 다른 값에서 정의가 되고 걔네들이 이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특성은 어떻게 보면 똑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개념상으로는 이 두 개의 디스턴스가 더 어떻게 보면 가깝다라고 정의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여기서 이제 확률 디스트리뷰션 간의 디스턴스 혹은 다이버전스를 정의를 할 때 에디팅이라는 요소를 허용을 해서 구하는 게 이제 와셀스타인 디스턴스가 돼요. 즉 에디팅은 뭐냐면 이거를 내가 이렇게 쉬프팅을 좀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아까처럼 이렇게 뭔가 좀 얼라인을 좀 이렇게 시켰잖아요. 뺄 거 빼고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쭉 얼라인 시켜서 딱 맞추면 딱 2가 맞아 떨어질 때는 얘는 정확하게 똑같은 프로바빌리티가 되고 확률 그러니까 디스턴스는 정확하게 빵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에디팅까지 이제 허용을 한 디스턴스가 이제 이런 와셀스타인 디스턴스나 아까 얼스모블 디스턴스도 뭐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에디팅이라는 요소를 추가하고 그러면 얼마만큼이 가장 옵티멀한 에디팅이냐 그리고 에디팅은 내가 그냥 공짜로 해줄 거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1, 2, 3과 15, 16, 17이 있고 예를 들면 또 뭐 예를 들면 뭐 한 7, 8, 9에서 또 정의가 되는 또 이런 확률 분포가 있어요. 그러면 1번과 4번 간의 디스턴스와 1번과 2번 간의 디스턴스는 누가 좀 더 가깝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뭐 아까 그 에디팅을 우리가 뭐 허용을 한다 그러면 이거 두 개의 디스턴스는 뭐 정확하게 똑같겠죠. 그런데 에디팅도 코스트가 들어요. 코스트. 즉 에디팅 한 번 할 때마다 우리가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에디팅을 더 많이 했으면 디스턴스가 그만큼 좀 더 이제 크다라고 우리가 좀 더 페널티를 더 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는 예를 들면 7을 1로 그러니까 6만 옮기면 되는데 얘는 옮기는 게 훨씬 더 많이 옮겨야 되죠. 그러니까 15에서 1로 즉 14만큼을 옮겨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까 그 얼스무버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얼스가 아까 내가 그러니까 지구는 지구인데 지구가 대부분이 이제 흙이나 뭐 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돌을 혹은 흙을 움직이는 디스턴스 거기에 드는 수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15에서 1로 옮길 때에 비해 7에서 1로 옮길 때가 훨씬 더 힘이 적게 들겠죠. 그러니까 그 무빙의 에포트가 훨씬 더 적기 때문에 그 에디팅에서의 어떤 내가 들여야 될 수고와 에디팅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고지고대로 비교를 했을 때 이제 그 계산이 되는 그 디스턴스 이 두 개의 디스턴스의 이제 합으로 이루어져요 보통. 그래서 이제 에디팅 할 때 디스턴스를 이제 그 와설스타인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또 수학적인 텀인 것 같아요. 이게 트랜스포트라고 표현해요. 트랜스포트. 그래서 뭐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뭐 트랜스포트라는 개념이 나와서 하여튼 그 트랜스포트라는 개념이 이제 에딧이라는 말과 똑같아서 거기서는 그래서 트랜스포트에 드는 코스트와 그다음에 트랜스포트를 끝내고 나서의 비교라는 그런 게 좀 있어요. K의 다이버전스가 앞에 P를 매듭해주면 P에서 Q까지의 거리랑 Q에서 P까지의 거리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 KL 다이버전스로 오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KL 다이버전스 그 무빙 아니면 그 에딧 디스턴스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에딧 디스턴스는 요즘 좀 핫한 그거라 좀 이야기를 한번 해준 거고요. 뭐 프로젝트에서도 혹시 뭐 한번 찾아보고 뭐 관련된 게 있으면 아니 그런 거 뭐 다 코드도 있고 그래서 또 한번 이런 거 우리가 활용해봤더니 그냥 고지고대로 디스턴스 했을 때보다 잘 나오더라. 뭐 그런 것도 그것도 굉장히 유의미한 어떤 프로젝트의 컨트리뷰션이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그 P와 Q가 그러면 바뀌면 여기서는 P와 Q의 위치가 바뀌면 역할이 지금 좀 다 구별이 되니까
디스턴스가 똑같은 값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디스턴스가 시메트릭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개 벡터에서 예를 들면 아까 1,2와 4,4 간에 그냥 유클리디안 L1 놈, L 인피니티 놈의 디스턴스 다 똑같아요, 그죠? 근데 이 두 개 순서를 바꿔도 똑같죠. 그러니까 순서를 그대로 두나 바꾸나 똑같은데 P와 Q, KL 다이버전스에서는 여기서 내가 정의했던 P와 Q의 순서를 바꾸면 이거는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시메트릭하지 않은 디스턴스 메저가 돼요. 그래서 얘는 약간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서자 같은 개념. 그러니까 좀 뭔가 성골이 되고 싶었으나 얘는 좀 매트릭은 아니에요. 매트릭은 아니에요. 어쨌건 그렇지만 이게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제 확률에서의 디스턴스를 따질 때 굉장히 유용하게 뭐 많이 쓰이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제 인포메이션 티어리 혹은 정보 이론이라고 있거든요. 이것들을 좀 잘 배우면 그쪽도 아주 또 좀 굉장히 또 아름다운 좀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이렇게 딥러닝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고 뭐 이게 하여튼 되게 핫하잖아요. 뭐 정말 핫한데 거의 한 15년, 20년 정도 전, 뭐 나도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그때 핫했던 게 인포메이션 티어리.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포메이션 티어리 하겠다고 달려들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한 시대를 풍미한 뭐 몇십 년 전의 딥러닝이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인포메이션 티어리도 하여튼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잘 알아두면 굉장히 좀 유용한 학문이 돼요. 여러 가지 이해할 때나 뭐 하여튼 자기 시야도 좀 넓어지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자, KL 다이버전스까지 이제 정의가 됐으면 이 KL 다이버전스는 또 똑같이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또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또 부르게 되고요.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부르게 되고 이제 뭐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그 인포메이션 티어리에서 나오는 어떤 개념 혹은 불확실성의 어떤 그 정량화된 어떤 그 메저가 엔트로피라는 개념인데 뭐 엔트로피가 그런 뭐 양자역학이나 뭐 이런 데서도 나오는데 뭐 이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그런 거 뭐 약간 아주 스케일이 굉장히 작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원자나 전자 아니면 전자보다 더 작은 뭔가 입자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우리가 뭐 이제 전자 현미경이니 뭐 이런 거 해갖고 뭐 하잖아요. 뭐 아주 작기 때문에 이제 빛도 이렇게 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빛도 광자 혹은 그래서 광자도 뭐 질량이 있다 그러면 이 광자가 이렇게 딱 여기를 때려서 반사돼갖고 내 눈에 들어와서 내 눈을 딱 이렇게 뭔가 센서를 딱 때려주면 그때 이제 내가 저기에 뭐가 있구나라는 걸 보이는 어떤 이게 화학 혹은 이제 물리적인 일단 과정이 되는데 근데 이제 광자라는 것도 어떤 질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질량이 있는 애인데 얘는 보통 이제 광자에 비해 이제 비교할 수 없이 질량이 크기 때문에 광자가 이렇게 때려도 이렇게 부딪혀도 얘는 꼼짝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전자나 이런 애 혹은 더 작은 애들은 뭐 힉스니 뭐 잘 모르지만 뭐 하여튼 더 작은 애들도 있대요. 하여튼 그런 놈들은 이제 때리면 광자랑 이제 무게가 비슷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쫙 충돌을 하면 딱 빛이 들어왔는데 얘는 충돌을 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딴 데로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얘가 반사되어져서 여기 있구나라고 나는 인식은 하지만 얘는 내가 본다라는 사실은 얘가 거기 이미 없다라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상충이 되는 약간 그런 게 돼요. 그래서 이런 uncertainty.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다고는 하지만 얘는 여기 없고 대충 이 주변에 있다. 그러면 과연 뭐 반지름이 5cm 주변에 있느냐, 아니면 반지름이 한 1m 주변에 있느냐. 뭐 이런 게 기본적으로는 불확실성이 돼요. 그래서 뭐 그런 불확실성을 좀 제대로 뭔가 좀 하자. 뭐 이게 뭐 양자역학이니 뭐 또 아직은 뭐 모르겠지만 뭐 양자 컴퓨팅이니 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 뭐 그런 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큰 우주 스케일에서도 뭐 비슷하잖아요. 뭐 1억 광년 떨어진. 그러면 1억 광년이라든 것도 이건 이제 빛이 저기까지 가는 동안 1억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억 년이 이렇게 돌아오면 저기에 별이 있네라고 보이는 거는 이게 2억 년 전에 별이 있었던 위치를 내가 보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래서 KL 다이버전스를 하다가 엔트로피. 그래서 뭐 하여튼 정보 이론을 그래서 한번 좀 잘 배워볼 여력이 되면 그리고 배워두면 여러모로 좀 쓸모가 많고 머신러닝 쪽에서도 이런 개념들이 좀 활용이 많이 좀 유용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뭐 우리 내 이제 대학원 학생 중에도 뭐 한 학생도 이제 그런 어떤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 혼자 막 그 인강을 보고 그 강의를 좀 따로 좀 공부를 또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쨌건 뭐 그렇고 그다음에 다시 KL 다이버전스로 와서 이걸 이제 또 다른 말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이제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우리는 어디에 활용을 하냐 하면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강아지, 그 다음에 cat, 그 다음에 person 이렇게 됐을 때 소프트맥스 벡터의 아웃풋이 예를 들면 강아지는 30%, 얘는 60%, 얘는 10%라고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소프트맥스 probability distribution. 그런데 얘의 probability가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cat이에요, cat.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얘의 가장 이상적인 어떤 probability, ground truth로 생각할 수 있는 probability는 여기 이제 100%다 몰아주고 빵 퍼센트, 빵 퍼센트가 이렇게 되죠. 이게 우리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probability. 그러면 얘가 얼마나 못했나 잘했나를 따지려면 정량화를 하려면 이 두 개 간에 아까 했던 KL 다이버전스를 재면 돼요. 그리고 그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약간은 이거 뭐 얘를 P로 쓰고 얘를 Q로 써요. 이게 좀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하여튼 이 P는 그래도 변하지 않죠. 특정 데이터가 정해지면 P는 바뀌지 않는데 얘는 트레이닝 할 때마다 좀 약간 바뀌죠. 그러니까 기준 바뀌지 않는 애를 하여튼 요 P로 좀 세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기서 P가 두 번 쓰이잖아요. 가중치 및 이게 맞나? 아니면 이건가? 이게 아마 맞을 거예요. 뭐 하여튼 뭐 요렇고 그래서 이제 이걸 P로 이걸 Q로 쓰면은 이제 KL 다이버전스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이제 아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간과한 요소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Q가 이제 0이면 어떨까요? Q가 0. Q가 거의 0에 가까우면 어떻죠? Q가 0이면 이제 로그 0은 뭐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죠. 그렇죠?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 어떻게 하죠? 거리가 무한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거리가 무한대. 그리고 거리가 무한대.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빼지니까 이제 얘가 크고 얘가 작으면 일단 여기는 이제 양수로는 나와요. 양수. 마이너스 빼기 무한대니까 빼기 뭐 하여튼 양수인 거는 그러면 괜찮은데 무한대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혹여라도 P가 존재하는데 P가 0.1이라는 값이 있어요. 근데 Q가 마침 거기 확률이 하나도 없어요. 즉 이런 거. 아까 이런 경우가 그냥 얼핏 지나갔지만 P는 3일 때 3분의 1이라는 확률이 있는데 15, 16, 17에서 확률이 빵이죠. 그러면 Q에 해당하는 확률도 0이고 로그 0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KL 다이버전스가 이제 발산을 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엄청 크게 나와요. KL 다이버전스. 그래서 뭐 이럴 때는 그러니까 뭐 디스턴스가 무한대인 셈이 돼요. 근데 이제 뭐 이 소프트맥스에서는 다행히 요거 하나를 그럼 더 해보죠. 그럼 P가 이제 0일 때는 어떨까요? P가 0 거꾸로. P는 확률 그러니까 예를 들면 P는 0이어서 뭐 예를 들면 15, 16, 17에서는 얘는 확률이 0이었잖아요. 근데 15, 16, 17에 대한 확률은 있죠. 그러면 P가 이제 0이 되면 이제 얘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는데 근데 이게 0이 곱해지잖아요. 그렇죠? P가 0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로그가 이제 무한대로 가고 얘는 0으로 가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돼요? 그 로그와 저기 그냥 다항식의 싸움은 다항식이 이제 이기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x분의 로그 x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거는 얼마일까요? 둘 다 무한대로 가잖아요. 둘 중에 누가 더 빨리 무한대로 가죠? 다항함수가 더 빨리 무한대로 가니까 이거는 0이 돼요. 뭐 지수함수는 또 다항함수 뭐 x 100차승을 뭐 갖고 와도 2의 x승에서 x 100승분의 x 무한대 승분의 아닌데 x 100승분의 2의 x승 그러니까 지수함수냐 다항함수냐는 이제 다항함수가 이제 이기고 뭐 이런 거 있죠. 어쨌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얘가 0으로 가고 얘가 무한대로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긴 하나 이제 로그에 비해서 얘가 뭐 좀 더 빠르기 때문에 다항함수가 그래서 이제 0으로 가요. 얘는. 그러니까 P가 0일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런 좀 코너 케이스들 아니면 그런 좀 다루기 좀 까다로운 경우들이 좀 있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또 이것도 약간은 좀 더티한 트릭이긴 한데 K 다이버전스를 구할 때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Q가 정확하게 0일 때가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P는 0이 아니고 그럴 때는 이제 Q에다가 약간은 적당한 확률 값들을 쫙 좀 깔아놓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1, 2, 3일 때가 지금 저기 확률값이 0이었잖아요. Q가. 이때가 이제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1, 2, 3이 여기서 정의가 됐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1, 2, 3에 해당하는 값들에 한 0.001 정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0.001, 0.001을 3번을 줘요. 그럼 0.003만큼을 저쪽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분의 0.997을 곱해갖고 저쪽 확률을 좀 다운을 시켜갖고 저쪽이 좀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완전히 0인 경우로 이제 좀 약간은 근데 이게 좀 이렇게 하는데 뭐 좀 별로 좋은 트릭은 아니에요. 좀 그걸 0.001로 주느냐, 0.0001로 주느냐 이런 값들에 따라서 좀 머신러닝 그 퍼포먼스나 아니면 KL 다이버전스 값 자체가 굉장히 좀 들쭉날쭉 할 수 있어요. 하여튼 네, 그건 조금은 사이드 이시고 하여튼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이거는 그러면 아까 Q가 그러니까 P는 0이 아닌데 Q가 0인 그런 좀 걱정스러운 경우, 좀 까다로웠던 경우는 여기서는 안 생겨요. 왜 안 생기냐면 이 소프트맥스 벡터가 Q가 되고 소프트맥스는 우리가 정의한 카테고리에서 정확하게 0이 나오지는 않아요, 보통. 정확하게 0이 나오진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10, 뭐 5, 뭐 1 이런 식으로 클래스 스코어가 그 선형 변환에 의해서 나왔다. 그러면 이거 2에 마이너스 10승, 2에 5승, 2에 1승 해갖고 여기서 이제 상대적인 비율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0이어도 이게 아주 0이 되진 않아요. 어느 정도 약간의 값을 가지게 되죠. 어쨌건 그렇고 그래서 아까 그런 걱정스러운 경우는 여기는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KL 다이버전스를 따져보면 이제 P에다가 가중치를 P를 준 다음에 로그 P 마이너스 로그 Q를 한 거라 그랬죠. 그랬을 때에 여기 P는 기본적으로 이 확률, 그러니까 원합 벡터에서의 확률 분포를 P라고 쓴다면 P가 이제 0이 아닌 값은 딱 한 가지 값만 존재해요. 그렇죠? 얘일 때만 그거잖아요. 얘일 때.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이걸 한번 0 곱하기 로그 0 빼기 로그 0.3 또 이제 1 곱하기 로그 이거는 100% 1 마이너스 로그 0.6 그다음에 또 0 곱하기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KL 다이버전스라는 게 굉장히 간단해져요. 이 한 텀만 살아나는 거예요. 한 텀.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1 뭐 없고 로그 1은 얼마냐? 0이에요. 그죠? 그럼 요 놈만 나와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프트맥스 로스 혹은 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고 부르는 텀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즉, 이 0.6은 뭐죠? 이 100%에 해당하던 그 확률값이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의 요놈, 그러니까 PYI, 그러니까 i번째 데이터의 레이블, 이게 2예요. 그러니까 2에서의 그 데이터의 확률값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되고 그거는 곧 이 원합 벡터와 이거의 KL 다이버전스를 구하게 돼요. 그래서 하여튼 뭐 다시 한번 이게 서머라이즈를 하면 KL 다이버전스와 크로스 엔트로피는 그냥 두 개가 정확하게 동일한 말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거를 이런 원합 벡터라는 어떤 스페셜 케이스로 P를 우리가 대입을 시켰을 때 P를 얘 원합 벡터로 대입을 시켜서 나오는 그랬을 때 이 소프트맥스 벡터와 아웃풋과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한 것이 우리의 그 소프트맥스 로스가 되고 즉 이거를 그래서 우리의 로스 펑션을 이 KL 다이버전스라는 이 probability distribution의 이제 그 거리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이거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바로 이 KL 다이버전스라고 확률 디스트리뷰션 간의 거리의 개념으로부터 지금 이걸 시작을 한 거였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로스는요 이 원합 벡터와 우리가 만들어낸 이 어떤 소프트맥스에 의해서 나온 아웃풋 디스트리뷰션 간의 거리를 우리의 로스 펑션으로 정의를 한 거고 이걸 이제 미니마이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 디스트리뷰션 간의 거리를 최소화를 시켜주도록 하는 형태로 이제 우리가 그래서 하여튼 뭐 그 소프트맥스 로스를 혹은 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굉장히 좀 뭔가 좀 다른 형태의 로스라고 생각할 것은 없고 이게 소프트맥스는 확률을 만들어내는 거고 확률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확률 디스트리뷰션 간의 거리를 미니마이즈 하는 형태로 이제 우리의 로스를 정의를 했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 리그레이션에서 쓰는 그 타겟 밸류와 이제 예측값과의 그 차이를 미니마이즈 하자. 요거랑 이제 거의 이제 유사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왜 얘기를 하게 되냐 하면 우리 이제 그 어떤 트루폴스 문제에서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정확하게 이제 0이 달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뭐 그거가 이제 트루폴스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거는 이제 달성이 이제 안 된다 그거였고 뭐 하여튼
강의에서 나오고 뭐 나도 뭐 약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로스 펑션 뭐 이렇게 그려가며 뭐. 그 다음에는 저기 그거는 이제 이게 정확하게 로스가 빵이 나오려면 여기에 100%가 다 할당이 된 형태로 소프트맥스 값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아까 여기서도 봤듯이 이게 정말 마이너스 무한대 얘도 마이너스 무한대 그다음에 얘가 뭐 무한대 이런 식의 값이 나오지 않는 한 어떤 짜잘한 어떤 확률값이 이렇게 할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두 개 간의 거리는 정확하게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뭐 그 얘기 측면에서 이 KL 다이버전스는 그러면은 정확하게 0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0이 될 수 있어요. 두 개의 동일한 프로바빌리티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로그 버전의 프로바빌리티도 두 개가 완전히 동일하겠죠. 그러니까 이 가중치를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로그 버전에서 두 개가 정확하게 똑같아지기 때문에 확률 디스트리뷰션 두 개가 이제 동일한 거를 준다. 그러면 이제 그거의 KL 다이버전스는 이제 정확하게 0이 돼요. 그러니까 매트릭에서 그 시메트리만 이제 만족을 못 시키고요. 그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0일 때의 그 필요 충분 조건은 이제 두 개 확률 디스트리뷰션이 정확하게 같을 때이다. 뭐 이런 류의 조건. 그다음에 얘는 뭐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는 뭐 잘 모르겠네요. 두 개 만족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이제 뭐 하여튼 네. 그다음에 뭐 그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제 그때 이제 뭐 우리가 뭐 이런 거 이제 컨벡스하다 뭐 이런 컨벡스티가 관련해서는 이제 뭐 많이 배우지는 않았지만 좀 이쪽도 뭐 하여튼 좀 그게 있는데 참고로 이제 알아둘 거는 LP놈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1놈, 2놈, 뭐 3놈 그 다음에 L 인피니티 놈 이런 것들도 배웠죠 우리가. 그 다음엔 L0놈도 그때 배웠나요 우리? L0놈? L0놈 이것도 실제로 쓰는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에요. 뭐 머신러닝에서. 그러니까 뭐 리치 리그레이션, 라쏘 이런 것들만 배웠겠지만 L0놈 가지고도 또 레귤러라이제이션을 또 하기도 해요. 뭐 이런 것도 뭐 페이퍼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L0놈은 뭐냐? 이제 103이라는 벡터가 있어요. 이거 L0놈은 뭘까요? 자, 이거는요. 1의 0승, 0의 0승, 플러스 3의 0승, 그 다음에 스퀘어 루트 0승? 뭐 좀 이상하죠? 그죠?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런 건데 이제 이 0의 0승은 이게 정의가 되나? 애초에 정의조차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이 경우는 아마 스페셜 케이스 우리가 0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모든 수의 0승은 뭐죠? 1이죠. 1. 그렇죠? 그래서 0의 0승 1이요? 그래요? 그래요? 이거를 최근에 찾아봤어. 이 L0놈은 좀 안 맞긴 하는데 그래서 나도 이거 정확하게는 내가 논리적으로 아주 타이트하게 설명은 못하겠지만 L0놈은 지금 보면 뭐 그냥 이거를 0이라고 한번 따져보죠. 그러면 0이 아닌 애들의 0승은 1로 살아남되 정확하게 0인 애는 0의 0승을 하면 뭐 0이라고 하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크기가 컸던 작았던 간에 정확하게 0인 애는 0이 되고 0이 조금이라도 아니었던 애는 이제 다 1로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합산을 해보면 결국 뭐가 되느냐? 난제로의 개수가 돼요. 난제로의 개수. 그래서 이제 L0놈은 이제 보통 이제 난제로 엘리먼트의 개수가 이제 L0놈이 돼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아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이거는 그냥 뭐 그냥 참고 삼아 들어두면 그러니까 L1놈, L2놈, 뭐 L 인피니티 놈이 있듯이 L0놈도 있고 예를 들면 L 0.5놈은 없을까요? 혹은 L 뭐 2.3놈은 없을까요? 정의될 수 있죠.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1 2.3승, 0 2.3승, 3 2.3승 한 다음에 2.3승분의 1 하면 이게 LP놈의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P가 꼭 정수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편의상 정수를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하여튼 놈은 이렇게 인티저만이 아닌 어떤 그냥 난제로의 그냥 뭐 분수든 아니면 실수값에서 P가 실수값에서 정의가 되는 놈인데 놈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얘네들 중에서도 누구는 매트릭이 되고 누구는 매트릭이 안 되고 뭐 이런 게 좀 갈려요. 운명이 좀 갈려요. 그 운명은 어디서 갈리느냐? L1이라는 것 값에서 갈려요. 그러니까 L1 이상은 혹은 0에서
이제 1,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strictly 이렇게 1 포함해서 p가 이제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경우는 이제 뭐가 되냐면 그 아까 그 매트릭의 조건 중에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에서는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가 만족이 되고요. 그 다음에 L이 이제 1보다 작은 경우는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가 만족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103에 0.5, p가 0.5 넘으면 1에 0.5, 0에 0.5는 뭐 그렇고 또 3에 0.5, 0에 0.5는 또 이것도 또 약간 이슈가 또 있긴 한데 하여튼 뭐 네. 이거에 얘를 이거 제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그런 또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가 만족이 안 돼서 LP놈에서 P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진짜 노음이자 혹은 그 매트릭이라는 수학적으로 이제 정의되는 조건들을 다 만족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다시 이제 딥러닝 쪽으로 이제 좀 뭐 다시 초점을 맞춘다면 이 오늘 배웠던 뭔가 크로스 엔트로피 아니면 KL 다이버전스라는 개념과 그게 이제 원합 벡터와의 비교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요 KL 다이버전스. 요게 우리의 실질적인 이제 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아니면 소프트맥스 로스라고 불리는 애다라는 거를 좀 잘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엔 좀 이제 10강을 우리가 아니야 9강을 이제 배웠는데 9강 네, 9강에서 이 레즈넷 좀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지난번부터 좀 있었던 질문들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요 뭔가 그래도 좀 제일 가장 좀 중요하게 활용이 되는 요 레즈넷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줄게요. 여기 질문도 아마 있는 것 같은데 그 여기에 몇 쪽인가? C12. 네. 자, 이거를 레즈넷이 이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 이게 자기 자신 이외에 내가 네, 자기 자신의 값 이외에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값 이거를 뭔가 학습하는 형태로 요 놈 F를 학습하면 요 H를 학습하는 것보다 조금 더 뭔가 용이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 세레나 강의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게 그 RNN에서도 요 그림이 아마 그대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요 그림이 나왔나 아마 하여튼 뭐 뒤쪽에 그림이 나왔나 요 그 LSTM에서의 어떤 그 성공 요인과 이 레지넷의 성공 요인이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기존에 우리가 RNN에서 이제 LSTM으로 넘어갈 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게 그 LSTM에서는 기본적으로 뭔가 이제 RNN에서는 항상 그 전에 나왔던 값에다가 그때 내가 그 등비수열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뭔가 똑같은 공비가 계속적으로 곱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값이 뭔가 우리가 원하는 값을 그런 식으로 등비수열 아니면 뭔가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곱해 나감으로써 만들어져요. 즉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선형 변환이라고 얘기하는 게 WX 뭐 이런 식의 선형 변환 X라는 벡터가 들어와서 뭐 W가 이렇게 크게 뭐 이런 매트릭스 곱이라고 하는 게 매트릭스 곱이잖아요. 말 그대로 곱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되게 좀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이거를 그냥 굉장히 스페셜 케이스로 생각하면 인풋도 하나, 그 다음엔 아웃풋도 하나예요. 그러면 W도 역시 하나가 되겠죠. 그냥 상수를 그냥 곱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리커런트 뉴럴넷은 이런 어떤 뭔가 하여튼 우리의 풀리 커넥티드 뉴럴넷이라는 것은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뭔가 하여튼 곱했을 때 그 곱해지는 적절한 비율을 찾는 거예요. 물론 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내적이라는 것 때문에 각각 곱한 다음에 얘네들의 이제 덧셈까지 이렇게 합이 뭔가 합해진 게 우리가 원하는 값이긴 하나 그냥 프로블럼의 어떤 그
혹은 이 변환의 이제 속성 자체는 곱셈이에요. 곱셈. 그리고 RNN에서는 그거를 이제 동일한 걸로 계속적으로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등비 수열이라는 어떤 그 한계가 생겨서 거기서 그 공비가 잘못 조금이라도 설정이 되면 네, 좀 계속 삐끗해 갖고 뭔가 그레디언트 베니싱 혹은 익스플로딩도 나고 뭐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엔 이제 이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X가 들어왔을 때 이제 그냥 컨브도 역시 그때 컨브를 풀리 커넥티드 뉴런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이제 관찰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역시 그런 측면에서 얘도 곱셈이에요. 그렇죠? 컨브라는 게 내적이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곱한 다음에 이제 더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곱셈이라고 본다면 뭔가 이렇게 곱해갖고 우리가 만들어내고 싶은 y를 만들어내는 거를 이번엔 어떻게 하느냐? w 대신에 뭐 예를 들면 뭐 v라는 매트릭스 그냥 구별을 하기 위해서 x에다가 플러스 vx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3이라는 값에서 8이라는 값을 만들어낼 때에는 이제 3분의 8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값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를 어떻게 찾냐? 3에다가 8이 되려면 5. 5라는 값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차이를 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레지넷에서 나오는 개념이 그러면 사실 여기서도 V는 그러면 뭐 3분의 5인데 뭐 3분의 8이나 3분의 5나 뭐 그냥 별로 난이도의 입장에서는 뭐 별로 차이는 없어 보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레지넷에서는 그 LSTM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뭔가 필요할 때에만 뭔가 좀 그때에 좀 초점을 맞춰서 그때에 좀 신경을 쓰면 된다. 그러니까 좀 필요 없을 때는 내가 그냥 별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좀 약간 그런 좀 마인드가 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 3이라는 아웃풋이 그대로 3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이때는 네, 여기서는 곱하기 1이라고 하는 요 1도 사실 쉬운 값이긴 한데 뭐 하여튼 조 값을 또 그래도 잘 조절을 해야 되고 1점 뭐 이렇게 좀 약간 뭐 좀 이렇고 네, 좀 설명이 좀 궁색해지긴 하지만 네, 3을 그대로 3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뭔가 덧셈을 해갖고 만든다고 하면 얘는 그냥 0이 되면 되는 거죠. 덧셈을 해야 되는 값이. 그래서 뭐 이제 추가해야 되는 값이 이제 0이 되면 이 V는 그냥 0으로 세팅을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훨씬 좀 뭔가 문제가 좀 쉬워지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네, 어떤 값을 다른 값으로 변환시킬 때 우리가 곱셈에서의 그 어떤 그 곱해야 되는 그 값을 찾는 것보다 멀티플라이어로서의 그 값을 찾는 것보다는 뭔가 이 차이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 차이만 좀 집중해서 뭔가 학습을 하면 좀 훨씬 더 쉬워진다. 왜냐하면 필요 없다면 그 레이어가 필요 없다면 얘는 그냥 거의 차이는 0으로 이렇게 학습을 하도록 할 것이고 0을 만들어내는 것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운 거예요. 뭔가 그냥 0을 곱해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약간은 좀 내가 좀 하는 어떤 좀 정당화하기 위한 또 다른 설명은 뭐냐면 레지넷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림을 잘 보면 이게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뭐냐 레이어를 사람들이 막 또 쌓았어요. 그러니까 알렉스넷, VNG넷, 뭐 구글넷은 뭐 하여튼 레이어가 알렉스넷은 뭐 한 열 몇 개였나요? 뭐 하여튼 10개 내외였는데 뭐 이렇게 좀 쌓으니까 성능이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뭐 한 2, 30개 돼서 성능이 꽤 높아졌어요. 한번 더 쌓아본 거예요. 근데 더 쌓아봤더니 테스트 단에서의 성능이 떨어지는 거는 뭐 그래 오버피팅이 되니까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트레이닝 단에서의 성능도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이건 에러거든요. 이건 트레이닝 에러예요. 즉 이 말은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학습 그러니까 피팅도 떨어지더라고요. 피팅을 그냥 뭐 10,000개의 이미지넷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애큐러시만을 쟀는데 학습을 아무리 해도 20개의 레이어로는 얘네들을 거의 99% 맞출 수가 있었으나 레이어를 한 10개 더 늘려서 한 30개를 썼더니 99%가 안 나오고 85%로 트레이닝 애큐러시조차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트레이닝 애큐러시조차 잘 안 나오니까 그거보다 더 높은 테스트 애큐러시를 기대하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럼 왜 그럴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레이어 20개짜리 모델은 그러니까 30개짜리 모델은 20개짜리 모델을 어떻게 보면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뒤쪽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1차 함수로 피팅을 했을 때와 2차 함수 혹은 3차 함수로 피팅을 해요. 그러면 이런 2차 함수나 3차 함수는 당연히 1차 함수를 우리가 포함을 하죠. 왜냐하면 2차와 3차의 개수를 그냥 빵빵 만들어버리면 1차 함수를 그냥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즉 그런데 이 컨브에서는
레이어 20개짜리 네트워크 있을 때 거기에 레이어를 뭐 하나만 더 추가를 했어요. 마치 차수를 늘리듯이. 그랬더니 21차 격에 해당하는 모델이 20차 격에 해당하는 컨브 20 레이어의 컨브 레이어를 표현을 못 하더라고요. 얘가 하는 역할을 그대로 복원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 컨브넷의 어떤 약간은 맹점이에요. 그러니까 더 높은 레이어를 쌓았을 때 모델은 그 낮은 레이어를 쌓았을 때 걔가 하던 거를 못 하는 거예요. 비록 파라미터는 더 많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 모델을 순수히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뭔가 성능이 좀 떨어지게 돼요. 그럼 그게 왜 떨어지느냐? 이제 한 1분만 설명을 더 하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 레이어를 더 쌓았을 때 그거를 그냥 아이덴티티 매핑으로 만들어주면 사실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유명무실한 레이어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얘가 안 하도록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없느냐? 그냥 선형 변환해서 그냥 아이덴티티를 써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약간은 조금 완벽하지는 않은데 그게 시그모이드나 어떤 탄H를 생각한다면 아이덴티티 매핑을 썼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딘가는 좀 꾸겨줘야 되는 거예요. 어딘가. 그래서 이게 선형 변환을 아이덴티티를 했어도 어딘가는 이렇게 꾸겨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레이어에서 선형 변환을 아이덴티티를 했어도 어딘가는 또 꾸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선형 및 비선형은 총체적으로 아이덴티티 매핑을 이제 만들어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제 21레이어는 20레이어를 포함을 못하게 돼요. 근데 레지넷은 그걸 뒤쪽을 그냥 선형 쪽을 빵으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 아이덴티티 매핑이 아니라 매트릭스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빵 매트릭스로 만들어보면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그 기존 거를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비로소 21레이어가 20레이어를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하여튼 레지넷의 좀 그거고. 네, 하여튼 그래서 뭐 오늘 여기까지 좀 하고요. 네. 다음 숙제가 아마 그러면 또 한강을 또 보는데 한강을 내가 숙제로 다시 공지를 좀 해줄게요. 그래서 네, 수고했어요. 그 레지넷이요. 그냥 평소에 웨이트를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덴티티에서 얼만큼 변화했는지 그 변화량을 학습하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봤던 네, 요 V라는 매트릭스랑 W라는 매트릭스가 그 선형 변환의 가중치 매트릭스인데, 그러니까 요 놈이나 하여튼 누구는 학습은 하기는 해야 돼요. 예, 근데 얘는 이제 3을 뭐 8로 만들어줬다면 8이라는 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3분의 8 학습을 해야 되는 거고요. 3이 된다면 얘는 뭐가 되냐면 1을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제 여러 디멘전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면 얘는 아이덴티티 매핑을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아,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차이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5고 아니면 3이 만약에 3이 된다. 그러면 얘는 0을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차이를 기준으로. 그거 봤어? 서버 코드 봤어?